안녕하세요. 해냄학원에서 배경고 통합과학 수업 담당하고 있는 원희진입니다. 네, 저희 배경고 학생들이 이번 1학기 중간고사 통합과학 시험을 좀 잘 봤는데요. 난이도가 어렵지 않게 나왔음에도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그리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분석했기에 적중을 많이 할 수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경고 통합과학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난이도가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게다가 선택형 34문항으로 서술형 문제가 아예 출제가 되지 않았죠. 이 34문항 안에 문제가 다양하게 들어 있었지만 범위가 막 벗어나 있거나 너무 지엽적이고 헷갈리는 문제가 많진 않았습니다. 기본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점수가 혹시 잘 나오지 않았다면 그 문제를 틀린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변화사항입니다. 서술형 문제가 없어졌고요. 선택형으로만 시험을 보게 됐고요. 수업에 들어오는 선생님들께서 내용을 다 다르게 설명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여러 명 수업에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선생님들께서 필기를 해주시는 내용을 제가 다 받아다가 아이들 걸 비교를 해보는데 선생님들마다 내용을 좀 다르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설명을 하셨음에도 내용은 공통 내용에서만 출제가 됐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항별 출제 분석입니다. 여기 보시면 1번부터 34번까지 문항을 쭉 분석을 해놨습니다. 난이도도 적어놨고요. 문항 파트들이 어떻게 배치가 돼 있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문항을 분류해 놓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이 세 문제는 난이도가 중상 정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과학의 기초 파트는 8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 과학의 기초는 작년, 재작년 통틀어 올해 새로 추가된 새로운 개정 과정에 들어온 단원입니다. 이제 과학의 기초 파트는 풀어볼 문제도 사실 많지 않았고요.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내용을 많이 설명하시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비율적으로 본다면 8문제로 좀 적은 양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2단원 자연의 구성 원소 9문제 출제가 됐는데요. 이쪽 파트는 이제 좀 암기가 좀 됐어야 하는 파트이기도 해요. 무조건 통암기로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주에서부터 시작하여 원소가 생성되기까지를 설명하는 파트가 자연의 구성 원소였고요. 9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에서 17문제가 출제가 됐죠. 이 뒤에 보시면 전부 다 이쪽까지 전부 다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렵진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17문제 중 중상 파트의 문제가 모두 이 17문제 안에 섞여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점도 상당히 저 세 문제에 있어서는 배점을 좀 높게 출제를 하셨고 아이들이 헷갈릴 만한 요소들을 많이 섞어 놓으셨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문항별로 이 분류를 해서 분석을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가 또는 학생이 보고 있다면 내가 틀린 문제가 무슨 문제고 몇 번이며 저거 난이도가 저렇게 쉬웠고 문항 분류가 저렇게 되어 있었다면 내가 모르는 게 아닌데 내가 저걸 왜 틀렸지? 내가 실수했구나. 아니면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어떤 보기를 내가 놓쳤는지를 정확하게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유도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친구들끼리 공부를 했어. 근데 이 친구는 맞고 이 친구는 틀렸어. 왜? 학교 수업을 잘 들었는가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도 생각해요. 자,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재직을 했었죠.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집중하지 않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몇몇의 친구들만 눈이 계속 마주치고 수업을 듣고 있고요.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 친구에게 지적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려는 친구들에게 더 점수를 주려고 하는 게 학교 선생님들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딱 어느 시점에 아이들이 조금 조는 아이들도 많고 아이들이 내가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이 내용을 놓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툭 던져놓고 나 이미 수업에서 얘기했던 거야. 내가 얘기한 모든 내용은 학교 시험에 출제돼 라고 하고 그 파트에서 문제를 낸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선생님들께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집중력이 좀 흐려질 때쯤 얘기했던 내용을 내셨거나 그 내용이 보기 중에 추가돼 있을 때 난 이거 안 배운 것 같은데? 안 배운 게 아닙니다. 배웠는데 내가 못 들었던 내용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올 수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고요. 제가 중간중간 아이들의 필기 자료를 검사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데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필기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모든 아이들의 자료를 걷어서 정리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배경고 적중 문항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적중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 적중 문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일단 1번부터 시작하는데요. 시험지 1번에 나왔던 문항의 그림 보시면 제가 파이널 때 아이들을 풀렸던 문제와 완전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재직을 할 때에 받았던 자료 중 일부였는데요. 이게 선생님들께서만 가질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주는 이 파이널 시험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까지 이제 공부하면서 또는 학교 수업을 하고 학원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많이 헷갈려하고 많이 틀리던 것들의 자료를 많이 모아놨겠죠. 약 10년간 학원가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아이들이 어디서 나올지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거 확실히 보여지실 겁니다. 자, 다음은 시험지 4번입니다. 시험지 4번에 있는 문제도요. 유형이 거의 유사하죠. 제가 일부러 가려놓은 이유는 저작권 때문에 가려놨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단위의 어떤 함정을 좀 파놓았어요. 그래서 함정을 파놓고 아이들이 틀리게끔 유도를 했다는 거. 그리고 이쪽도 대기 환경 정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센서를 비교하는 문항이었다는 거고요. 내용은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벗어나지 않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완전하게 똑같이 나왔죠. 저렇게 생긴 그래프 다른 모양도 많았지만 제가 풀린 파이널 시험지와 완전하게 똑같았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보기만 살짝 바꿔 있는 정도였습니다. 자, 직전 대비 파이널 2번에 풀었던 스펙트럼 문제인데요. 스펙트럼을 비교해서 별에 어떤 애들이 들어있었어? 라는 걸 묻는 문제였고 이도 마찬가지죠. 별 나오고 스펙트럼 비교하는 거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이제 원소들 그림이 완전 똑같죠. 이 순서만 추가했을 뿐 이 내용은 이미 아이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그림만을 놓고 둘을 비교해서 푸는 문제였고요. 자, 이 문제도 그림이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내부 압력과 중력의 크기가 똑같아서 주계열성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똑같이 출제하였습니다. 자, 저기는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이고요. 역시나 같죠. 여기는 주기율표를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일부 원소들을 기호로 바꿔놓고요. 이 기호들 안에서 어떻게 매칭해야만 풀릴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주기율표 상에서 좀 응용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미지수를 심어놓고 얘를 몇 번으로 놔야만 어떤 금속이냐 비금속이냐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틀린 학생이 있었다면 생각보다 점수 배점이 낮았거든요. 어렵게 생겼지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는 거 요거 꼭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자, 파이널 25번에 풀었던 문제는 시험지 23번에 있던 그림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분석하는 자료였고요. 내용이 좀 많이 쉽게 출제가 됐었죠. 자, 여기 들어있는 문항들 공유 결합하는 친구들입니다. 여기 있는 H2O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O2 똑같이 들어가 있죠. 문제를 변형할 때 아래 들어있는 보기만 살짝 바꿨을 뿐 내용이 똑같이 나왔다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적중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과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을 비교하는 거, 채워주는 거 똑같고요. 규산염 사면체를 비교하여서 광물들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물들의 결합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시들을 봐주고 있었고요. 마지막 여기 20번 같은 경우는요. 파이널 20번에서 풀었던 문제가 시험지 24번의 유형과 거의 유사했고요. 이 안에 염기들의 조성이 나와 있었어요. 염기들의 조성을 보고 이것들을 비교하는 문제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네, 일단은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난이도가 좀 평이한 편이었다.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제가 데리고 있는 우리 배경고 학생들을 기준으로 100점도 있고요.
90점 이상이 좀 많고 80점 이상이 좀 있어요. 근데 80점대가 지금 예상 등급이 3등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한 번 시험만으로는 등급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아무리 물어봐도 등급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진 않아요. 근데 아이들의 성적 분포를 보고 어느 정도 석차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보면 위에서부터 끊어냈을 때 이 정도 점수면 3등급밖에 안 되겠는데 라고 잡히거든요. 근데 5등급제에서 3등급이면 많이 올려야겠다라는 목표가 잡히겠죠. 그래서 100점도 많이 나왔을 거고 평균이 높았을 것이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 무조건 뒤집어 버려야 합니다. 자, 기말고사에서도 꽤 난이도 높은 문제들로 등급이 나뉠 겁니다. 왜? 이번에 너무 쉬운 편이었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 점수가 무조건 나뉘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배경고 이제 학교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수행평가의 비율이 좀 높게 잡히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25%에 수행평가가 50% 들어가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의 학교들은요, 중간, 기말을 뭐 40, 40에 20 또는 30, 30에 40 이런 식으로 쪼개놓는데요. 배경고는 수행평가를 50%로 넣어놨어요. 그러면 수행평가 여러 번을 수행하되 일부 문제라도 깎이지 않을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수행평가 절대로 깎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함정 보기나 낚시 문항들을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보기에서 단위 물어보는 문제 하나 있었죠. 그 문항 정도만 낚시 문항 정도로 보고요.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유형 자체가 모의고사형입니다. 이 모의고사형이라고 하는 건 보기 기역, 니은, 디귿을 놓고 비교하는 문제들이었고요. 보기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풀지 못하면 틀릴 수 있었다는 거.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말고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수능형, 즉 모의고사형 문제들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특히 질 좋은 문제들을 많이 풀어와야 합니다. 아까 적중 문항들을 보셔서 느끼겠지만 그 적중 문항들은 사실 수능형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수능형의 문제에서 보기들 그리고 자료들을 어떻게 매칭하고 이런 문제는 낼 수밖에 없어 라는 걸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았거든요. 질 좋은 문제들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수업 시간에서 범위 밖의 내용을 설명을 하셨지만 수업에서 설명하신 그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내용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기를 해와야 합니다. 그 필기를 해오면 제가 보고 그 내용은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라는 걸 구분 지어줄 수 있어요. 세 번째, 중간고사 문제가 변별력이 없었다 보니 어떻게? 지구 시스템이나 아니면 역학적 시스템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게 이번 기말고사 범위가 될 거고요. 엄청 꼼꼼하게 많이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배경고반 수업은요. 일요일 1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이전 시간, 오전 시간부터는 클리닉이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강의 내용입니다. 5월 7일부터 시작을 했죠. 이미 5월 7일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미 기말고사 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고 싶어 한다면 최대한 빨리 들어와야 하고요. 들어오기 전에 이미 수업한 내용은 영상을 보고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매 수업 개념 테스트 진행을 하며 불통과 시 재시험을 무한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모든 수업은 제공이 되고 개인별 취약단원도 제공이 되며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클리닉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요. 자, 제 수업의 특징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아이들이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이 관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필기한 자료를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필기한 자료들을 보고 제가 정리해 주는 것들 아이들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개인별 피드백이 완벽한 강의고요.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따로따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전직 고등학교 과학교사의 꿀팁 전수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한성여자고등학교에서 재직을 했었어요. 재직을 하면서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시험 문제에 낼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상황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더욱이 내신을 잘 볼 수 있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스트 결과나 과제 수행 여부, 공지사항 전부 알림톡으로 전송이 되고요. 통합과 클리닉 당연히 진행이 되며 내신 유형을 간파하여 하루 전에 직전 대비를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적중 문항이 전부 하루 전 직전 대비 때 풀었던, 하루 만에 풀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되게 많은 문제가 적중을 했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똑같았지만 그 내용들은 파이널 이전에 아이들이 숙제로 풀었던 문제에 모두 똑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복습 영상은 당연히 제공이 되며 카카오톡으로 상시 질문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성적표 알림톡입니다. 아이들에게 오답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카톡으로 전송이 되고요. 어머님하고 아이들 모두에게 전송이 됩니다. 이렇게 카톡이 딱 오면요. 여기 성적표 조회하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안내사항부터 뜹니다. 자, 이 공지사항은 숙제가 적혀 있고요. 오늘 어디를 공부했다. 이 공부한 내용은 어떠한 특성이 있었으며 여기를 풀어와야 하고 클리닉은 언제 진행됩니다. 라는 걸 적어주고 있고요. 개인 전달 사항에는 이 아이의 특성, 오늘 이 학생이 좀 졸았습니다. 왜 어디가 피곤했는지 아니면 아팠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고자 여기다 적어주고 있고요. 성적표 조회 옆으로 성적이라는 칸을 눌러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학생들이 오늘 수행한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념 테스트 점수가 이렇게 그래프로 해서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균치하고 비교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게 보여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는 수업 복습 영상을 당연하게 제공합니다. 매번 이렇게 수업을 찍고 있기 때문에요. 찍어둔 모든 내용은 아이들이 이 사이트 안에 본인 인증을 거쳐야지만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만 이 수업이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온오프라인 질의응답 시스템, 당연하게도 질의응답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뭐 카톡을 제가 뭐 새벽 3시, 4시에 보내도 답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답장을 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학원에 찾아와서 물어보는 친구들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질의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배경고 학생들은 1시부터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10시부터 1시 사이에 클리닉을 듣고 1시부터 4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친구나 숙제를 해오지 않은 친구는 당연하게 참가를 해야 하고요. 그 외에 질문을 좀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문제를 더 받아서 풀고 싶다,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관리를 받으면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와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원포인트 통합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개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딱 정원 내에서 제가 그 이상을 받지 않는 이유도 정원 내에서 아이들 개개인별로 포인트를 잡아주고 싶어서 그러한데요. 우리 배경고 학생들이 사실 제가 평촌학원과에 대략 한 약 10년간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배경고 학생들은 언제나 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점수도 좀 잘 나왔고 대학도 잘 갔어서 뭐 선배한테 듣고 왔어요, 뭐 언니 오빠한테 듣고 왔어요, 아니면은 뭐 학교 선배가 여기 가라고 했어요 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경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좀 이렇게 꿰뚫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제가 아이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